네, 초강력 태풍 링링이 제주도 북서쪽 해상을 지나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됐고 중부지방도 곧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현재 약 45km, 시속 45km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지금 군산 서남 서쪽 네. 약 한 180km, 그러니까 태풍의 반경이 한 350km 정도 되니까 네. 그 중심 부근으로부터 이제 그 우리나라 서해안 쪽이 약 한 180km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태풍은 크게 방향을 바꾸지 않고 당초 예상대로 쭉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태풍 관련해서 계속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듣게 되는 말이 뭐 태풍의 위험 반원에 한반도가 있다. 태풍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태풍은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 왼쪽이 나뉘게 되는데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에 회전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계 이렇게 왼쪽으로 돌고 있는데 상층에서 늘 불고 있는 편서풍의 힘이 더해지는 쪽이 오른쪽이 되고 왼쪽은 도는 회전력에다가 서풍이 서로 만나게 돼서 좀 감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 방향의 왼쪽을 가항반원, 오른쪽을 위험반원 그래서 가항반원이 오른쪽보다 약 한 20에서 30% 정도 힘이 약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자, 지금 태풍이 제주 서쪽, 그다음에 목포 서쪽, 지금 현재 군산 서쪽에 중심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놓이면서 그 어떤 그 강한 바람권에 놓여 있습니다. 나타난 결과로 보면 한라산 같은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고 지리산 유역 빼고는 그렇게 비가 많이 태풍치고는 온 건 아니거든요. 역시 바람이 강했습니다. 네. 가거도에 52.5m가 최대 순간 풍속이었거든요. 초속. 홍도가 44.3.9m. 그러니까 초속 40m 이상의 바람이 역시 그 남쪽에서 불었고 지금 서울도 바깥 상당히 바람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태풍이 가까워진 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비바람, 특히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어가지고 이미 지난 곳들은 또 피해가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속 40m,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의 바람을 말하는 겁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최대 순간 풍속이 태풍으로 인해서 기록된 게 2003년 매미가 접근했을 때 제주도에서 초속 60m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자, 이번에 가거도에서 이 태풍이 새벽 3시 반경에 52.5m니까 60m보다는 약하지만 자, 이 정도 바람이면 크레인이 넘어갈 수가 있고 큰 거목이 뽑힐 수가 있고 이런 정도의 바람인데 오늘 새벽에 그런 바람이 남쪽 섬에서 불었거든요. 이 밤일 텐데 아마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태풍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좀 지역별로 고비 시점이 다르다고 하는데 특히나 좀 주의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수도권 서울 경기 쪽에서 가장 접근하는 시점이 한 낮 12시에서 3시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뭐 1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지나서 황해도 쪽으로 상륙하는 시점이 한 2, 3시경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징적인 게 태풍이 다른 통상적인 태풍 같으면 우리나라 부근으로 오면 동쪽으로 방향을 전향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직진하듯이 지금 북상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우리나라 부근 동쪽에 거대한 그 아열대 고기압이 지금 버티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남쪽 그 따뜻한 열대바다로부터 계속 따뜻한 수증기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과거 사례를 좀 봐야 어느 정도 대비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이 태풍 링링과 비슷한 그 과거의 강도, 경로 등을 보였던 태풍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2000년도 태풍 뽀라비론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흑산도 부근 지나면서 그 도서 지방에 큰 피해를 줬거든요.
2010년에 태풍 곰파스, 2012년도에 태풍 볼라벤이 이와 같이 발생 지역은 다 각각 다르지만 네. 제주도 서쪽을 지났고 또 이 링링과 유사하게 목포 서쪽, 군산 서쪽을 지나는 그런 진로를 밟았는데 역시 그때 우리나라 서쪽 지방에 초속 50m가 넘는 그런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점에서 이번 태풍과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태풍이 내륙하고 좀 인접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륙 지역에 있는 분들도 아무래도 피해 대비를 해야 될 텐데 내륙 지역민들은 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풍이 서해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동쪽 지역은 그렇게 이 태풍으로 인한 큰 어떤 그 바람이라거나 뭐 강수역에서 좀 그 강한 지역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남쪽 서쪽 지방인데 목포, 그런 군산 이쪽 서쪽 지방들 역시 강한 바람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이 태풍이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3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지금 서해안 쪽에서 불고 있기 때문에 자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리가 그 과수 농가라거나 또는 그 비닐하우스 등 이런 거는 이제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아마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준비는 다 만반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시 같은 데서 오늘 주말인데 불필요한 그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건물에서 어떤 그 간판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2차적인 그런 또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동해안 쪽은 뭐 그렇게 바람 현재 나타나는 거 보면 강하지는 않은데 서해안 쪽은 태풍이 중심에서 가깝기 때문에 뭐 10m 이상의 높은 파도가 불고 있고 방파제를 넘는 그런 어떤 파도가 일고 있는데 절대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지금 또 보고 계시는 또 실내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할 수 있는 대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아파트에 이제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유리창 파손 이게 우려가 되는데요. 네. 이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창문 틀을 완벽하게 테이프나 신문지나 이런 걸로 바람 구멍을 막아주는 게 그 구멍으로 바람이 통하면서 그런 어떤 그 압력의 차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유리창에다가 뭘 바르는 것보다는 창문 틀을 완전히 바람이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게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그 창문 피해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창문이 덜컹거리지 않게 일단은 좀 고정시키는 게 일단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실제로 이제 지금 태풍이 충남 서해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당장에 만약에 그분들이 어떤 밖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나가야 할 때라든지 혹은 뭐 급하게 자동차를 이용해야 될 때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하거나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그 태풍의 발생에서부터 소멸까지의 일생 중에 그 피크 가장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새벽이 그런 어떤 위력이 가장 강했을 때고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쇠퇴기 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숫자상으로 풍속이 뭐 1, 2m 초속 줄어든다고 그래서 태풍의 위력이 바로 약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초속 한 30m 이상의 강풍이 불면 잘못하면 차가 뒤집히고 이럴 정도의 위력이거든요. 따라서 꼭 그렇게 밖으로 이 강풍 속에서 나가야 된다면 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가급적이면 어떤 그 바닷가에 놀러 간다거나 네. 이런 거는 당연히 회피를 해야 합니다. 네, 지금 뭐 태풍 이동 속도가 빨라서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뭐 머물면서 비를 내리게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기상청이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 좀 비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 그 비구름 영상, 레이더 영상을 분석해 보면 이 태풍이 많은 비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내륙 전체에 내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지형적인 효과가 반영된 한라산 부근에 어제와 오늘 사이에 한 390mm 정도의 비가 내렸고 이런데 앞으로 향후 이 태풍이 황해도 상륙해서 북한 쪽으로 가는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 서너 시간 네. 뒤이기 때문에
비로 인해서 앞으로 그렇게 큰 비가 우리 쪽에 올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태풍의 경우에 보면 과거에도 가을 태풍이 이렇게 큰 피해를 남기거나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네. 왜 가을 태풍이 이렇게 강한 피해를 주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9월쯤이 이 태풍 발생 지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네. 좀 가장 높거든요. 거대한 바닷물을 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이때 이제 그 태풍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가을에 우리가 농작물의 수확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리적인 그런 어떤 그 좌절감, 여름 내에 소중하게 가꾼 농작물들이 피해를 봐서 그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또 이 가을 태풍이 지금 상황은 이번 그렇지 않지만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태풍이 오게 되면 그런 어떤 또 성질의 다른 공기가 부딪히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이런 사례가 왕왕 있는데 네. 이 태풍이 9월 달에 발생한 태풍이 과거에 그런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2003년도 태풍 매미였죠. 9월 16일인가 7일 네.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그때가 마침 추석 3일 연휴 중에 끝날이기도 했는데 큰 피해를 준 그런 태풍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959년 태풍 사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그 일인데 네.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그 뭐 재난 방송이라거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아주 열악했죠. 그런 그 큰 피해를 준 태풍들이 그 9월 초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을 태풍이기도 했습니다. 네. 예, 더 이상 좀 이번 가을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좀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기상특보에 많이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